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미국 인턴에 대한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질문은 없었으니까 그냥 자문자답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미국 인턴 하면서 준비했던 과정들, 방법들 뭐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하면서 이 두바이 와정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그치? 옆에 따로 딸기도 준비했어요. Q&A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를 먼저 해보면, 저는 작년, 그러니까 24년 6월부터 25년 6월까지 미국 뉴욕에서 해외 인턴을 했고요. 이번 연도 7월, 25년 7월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학부 4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한 학기가 남은 상태에서 미국 인턴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의 직무는 그냥 무역회사의 미국 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 갔고요. 현재는 학교 4학년 2학기까지 모두 다니고 졸업을 앞둔 상태입니다. 해외 인턴을 가게 된 계기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끝나고 주변에서 인턴을 한다는 소식도 조금씩 들려오고 저도 뭔가 스펙을 쌓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인 같은 어플들을 많이 봤는데 거기서는 한국 인턴은 안 보이고 웬 해외 인턴 공고만 엄청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보자마자 뭔가 해외에서 한 번쯤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어서 그 공고를 보자마자 그냥 바로 지원을 해서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국 인턴 가는 법인데요. 미국 인턴을 지원하는 방법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그 미국 기업과 저희를 연결해주는 에이전시가 있거든요. 그 에이전시 중 한 곳을 선택하면 그곳에서 저희가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그럼 그 조건에 맞는 회사들로 직접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시한테 컨택을 할 때는 원하는 회사를 미리 생각을 해서 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 정도만 생각을 해 가도 에이전시에서 알아서 저의 제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회사 추천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회사로 이제 이력서를 내고 지원을 하면은 회사에서 면접을 봐라 이렇게 와요. 그럼 면접은 화상으로 진행되고 보통 30분 내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면접에 합격을 하면은 이제 미국 대사관 면접이 남았거든요. 그 미국 대사관 면접까지 합격을 하면은 이제 해외 인턴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절차는 끝나요. 많은 지역 중에서 지역을 뉴욕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저는 우선 면허는 있지만 운전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운전을 한다? 이거는 정말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미국 크게 동부와 서부로 나누면은 동부가 차 없이도 다니기 쉽다고 들어서 동부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이란 도시에 대한 막연한 로망 같은 것도 있어서 뉴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준비 전 비용이 얼마가 드냐 하면은, 우선 제 기준으로는 에이전시한테 지불한 비자 소속 비용이 4,380불이었고 추가로 비자 인터뷰를 접수하는데 180불 정도 들었습니다. 현재 환율로는 대략 670만 원 조금 넘게 드는 것 같네요. 이 비용은 오직 비자 소속 비용이고, 제가 알기로는 대사관 인터뷰에 불합격하더라도 해당 비용이 환불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매우 큰 돈이고, 제가 준비한 당시부터 대사관 합격률이 낮다는 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처음 준비할 때 기업에 합격하기만 하면 무조건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면접을 준비하면서 막 탈락했다는 후기가 막 보이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이게 돈 달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모르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인턴을 2024년에 다녀왔기 때문에 모든 금액은 2024년 기준입니다. 현재는 아마 금액이 많이 바뀌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금액 같은 부분은 에이전시에 물어보면 바로 알려주시니까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비용도 에이전시마다 엄청 천차만별이라고 들었거든요. 거의 많게는 20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비교해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싸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 후기 잘 비교해보시고 가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초기 정착 비용이 얼마 정도 드냐라고 하면은 저는 400만 원 정도를 초기 정착 비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다 쓰지는 않았어요. 저는 룸메를 구하고 생활했어서 한 달 반값이 한 12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달 반값만 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300만 원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자 비용과 초기 정착 비용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여기에 편도 비행기 값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총 1100만 원 정도를 초기 정착 비용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회사 면접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총 2곳의 회사에서 면접을 받고 모두 뉴욕에 있는 회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본 회사는 한국에 있는 대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는 면접을 모두 한국어로 진행을 했고요. 그냥 간단한 자기소개서랑 제가 이력서에 물류 관련된 알바 경험을 적었어서 경험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리고 뭐 운전할 수 있는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맛봤고 어떻게 역경을 헤쳐나갔는지 그런 거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물류 알바를 했던 걸 적었는데 그 회사가 물류 창고 회사여가지고 아마 그 알바 경험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더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회사도 합격을 했었는데 당장 인력이 필요해서 당장 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아직 종강을 하기 전이라서 종강 후에 갈 수 있다고 했더니 그럼 조금 힘들 것 같다 하셔서 이 회사는 못 가게 됐고 그 다음으로 면접 본 회사가 제가 가게 된 회사인데 이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미국 회사예요. 이 회사는 절반은 영어로 절반은 한국어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자기소개, 장단점 이런 거를 영어로 질문을 해주셨고 나머지는 한국어로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상을 탄 공모전이나 취득한 자격증,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무역 지식들이 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선 조금 실무에 관한 내용들을 질문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두 회사 다 정말 면접이 쉬웠다, 어렵지 않았다. 한국 회사 면접에 비하면 정말 선녀시다. 저의 스펙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무역학부 4년제 다니고 있고요. 관련된 공모전에서 2회 상을 탔고 관련된 자격증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짜잘짜잘한 대외활동 같은 것도 몇 개 했고요. 하지만 영어 성적은 정말 낮아서 그냥 이력서에 토익 성적 적지 않았습니다. 적을 만한 점수가 못 돼요. 그냥 없는 셈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사관 면접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저는 회사 면접에 대한 질문보다 이 대사관 면접 질문이 답변하기 어렵고 합격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도 후기 엄청 많이 찾아보고 질문 뭐 나오는지 엄청 많이 찾아보고 예상 질문을 거의 한 30개는 뽑아간 것 같아요. 그중 제가 받은 질문은 총 8개이고요. 뭐 하러 가? 호스트 컴퍼니에 대해 설명해봐.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화물 운송 중개업체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화물을 운송했는데? 너는 거기서 뭐 해? 왜 뉴욕이야? 아직 학생이야? 언제 졸업해? 호스트 컴퍼니 몇 명 있어? 이렇게 총 8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한 답변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회사의 시급인데요. 저는 24년에는 17불을 받았고 25년에는 조금 올라서 17.5불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식대로 월 330불 정도 받았고 연말 성과금으로 한 1100불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한국무역협회 지원을 받는 회사여서 그 협회에서 따로 500만 원 정도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급으로 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 처음에 이 부분이 되게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제 답변은 가능하다입니다. 저는 막 엄청 펑펑 쓰지도 않았지만 엄청 아끼면서 살지도 않았거든요. 친구들하고 한 병에 17불 하는 소주도 되게 많이 사 먹었고요. 주말에는 하루 두끼 외식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대신 평일 점심에는 회사로 도시락을 싸가서 밥값을 아꼈고요. 저녁에도 약속이 없는 날이면 웬만하면 집에서 밥을 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또 혼자 살지 않고 룸메이트 2명하고 해서 총 3명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렇게 생활하면은 물론 돈을 모으지 못하지만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또 한 번씩 다른 주로 여행을 갈 돈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스턴, 워싱턴, 라스베가스, LA, 플로리다, 올랜도 이런 데를 많이 다녔는데요. 이 여행 비용을 다 그냥 월급에서 충당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 친구 사귀는 법인데요. 저도 미국에 갈 때 정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채로 갔어요. 저는 혼자서도 잘 노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해 꽤 걱정이 많았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사귄 친구는 회사에서 같이 인턴하던 언니였어요. 저 외에도 인턴이 딱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다른 인턴이랑 친해져서 이것저것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이외에도 뭐 룸메이트들 하면서 친해진 사람들도 많이 보고 일단 가면은 어떻게든 친구는 만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영어가 느는지 영어를 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인데요. 우선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그냥 한국식 사교육만 계속 받은 사람이라 영어를 입 밖으로 내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고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본사가 미국에 있긴 하지만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들은 모두 한국인이시고요. 그래서 대화를 모두 한국어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는 한국에 있는 에이전시와 이메일로 소통을 하는 게 되게 많았어서 이메일에서도 한국어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대신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과 이메일로 소통을 할 때는 당연히 영어를 사용했고요. 또 회사로 걸려오는 전화는 다 영어로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회사에서 막내였으니까 99%의 전화를 전부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상대방은 영어로 말하고 저도 영어로 대답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입 밖으로 영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 그럼 안 되지만 그냥 끊어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영업용 전화여서 업무에 지장은 안 갔지만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무섭고 근데 하다 보니까 그냥 듣기만 하는데도 귀가 조금 트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게 점점 들려요. 귀가 점점 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메일에서도 사용하는 표현이 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른 분들이 사용하시는 영어 이메일을 되게 유심히 보고 이 상황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면 되겠다 라는 걸 파악을 하게 되면은 표현을 제가 사용을 한 번씩 해봐요. 그러면은 그 표현이 이제 익숙해져서 그 표현을 이제 제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냥 당연한 말이지만 영어를 늘릴 생각으로 오신다면 와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미국은 좋은 게 미덥 같은 외국인들을 사귈 수 있는 어플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노력하면은 그 모임에 가면은 외국인 친구는 얼마든지 사귈 수 있다. 그러면은 영어 실력은 분명 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노력을 하지 못해서 영어 실력이 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지 저는 무조건 미국 인턴을 다녀온 그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찐 1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누군가는 돈과 시간이 아깝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 해외에서 살아보겠어요? 직접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그 경험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저는 구매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한 내용은 경험에 대한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후회 없는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한 내용 말고도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해드릴게요. 그럼 안녕. Holding my breath, unraveling emotions. I need some space to think this through. Call me all night.